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시즌 프리뷰를 지금서부터 쭉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시즌의 키움은 최주환 선수를 영입했다. 그리고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겠죠? 는 굳이 유격수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나중에 리뷰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최주환 영입으로 1루수가 해결 물음표였습니다. 그동안 키움이 마땅한 1루수 옵션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23시즌까지 1루수가 마땅하지 않아서 얘 들어갔다 쟤 들어갔다 쟤 들어갔다 얘 들어갔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주환을 영입하면서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예상을 해드렸죠. 그러면서 만약에 2루수 자리까지 뭔가 필요로 하다면 최주환이 2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사시에는 그런 옵션이다. 하지만 2루보다는 1루에 더 많이 기용될 거다. 그런데 김혜성이 왜 유격수로 옮기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혜성 선수 본인의 선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쩌면 김혜성 선수가 유격수로 시즌을 치를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예상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키움이 영 픽스가 되지 않았던 1루 자리가 최주환 선수가 영입되면서 1루수 주인은 최주환이 될 거고, 자 그렇다면 3루는 이원석인가요? 라고 먼저 이원석 선수를 써놨습니다. 이 친구는 지명타자 자리에도 꽤 들어갈 거다. 왜? 그 밑에 써놨죠. 3루의 강력한 주인 후보가 송성문이 있기 때문이다. 송성문은 1루보다는 아마 3루에 집중하는 시즌이 될 겁니다. 본인의 장점인 타격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겠죠. 송성문이 살아나면 키움의 타선 무게감이 순식간에 달라질 겁니다. 저야 뭐 송성문 선수, 그 다음에 김웅빈 선수, 이 두 친구에 대한 그 타격의 능력을 수년 전서부터 제가 어필을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송성문 선수에 대해서는 늘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친구는 3할을 밥 먹듯이 쳐야 되는 친구다. 그런데 껍질을 딱 깨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인정을 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결론적으로는 크레이지 시즌이 됐고요. 그리고 임지열 선수는 내야와 외야의 만능 열쇠가 될 것이다. 이 친구는 수비보다는 타격의 임팩이 있는 선수다. 원래 이 친구는 외야를 주로 보는 친구였는데 23시즌에는 1루 출전을 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1루, 외야 구별보다는 타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제 저 뉘앙스는 뭐냐면 이 친구는 1루가 됐던 외야 한 자리가 됐던 그때그때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지명타자 자리를 놓고 혹은 대타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 된다. 김수환 선수 역시 배팅이 주가 되는 백업이다. 이 친구는 훨씬 어린 선수죠. 임지열 선수보다. 근데 장타력이 있는 1루를 주로 보는 선수. 지난 시즌 2023 시즌 후반에 중용이 됐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좌타자 대타 옵션 김웅빈. 이 키움 팬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사실은 오래전서부터 김웅빈, 송성문 이 두 친구를 로테이션으로 군대를 보낼 정도로 타격에 있어서 내야에 있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그 외야에는 임병욱 선수가 있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24시즌에도 저는 김웅빈 선수에 대한 어필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변화는 없겠죠? 이 의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혹시 김혜성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메이저 포스팅 때문에 유격수로 갈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가 바로 이거였죠. 누가 뭐라 해도 히어로즈의 유격수 넘버원은 김희집 선수가 있으니 결국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저는 없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제 김희집은 이견이 없는 히어로즈 유격수 주전으로 뛰어야 됩니다. 가장 제가 높게 평가하는 건 홈런 능력이 있는, 장타 능력이 있는 유격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고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김희집은 얼마든지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장타력을 갖고 있는 어린 유격수잖아요. 그래서 김태진은 만능 열쇠다. 김태진도 내야, 외야까지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최고의 백업 카드다. 김태진이 있기 때문에 내야 엔트리 한 명은 무조건 손해볼 수밖에 없다. 반대로 팀은 땡큐다. 엔트리 한 명으로 내야 옵션, 외야 옵션을 다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잔부상이 꽤 많아요. 이게 관건이다. 김태진과 함께 김주영, 신준우, 김병희 등등이 내야 엔트리 하나를 놓고 싸울 수 있는 백업 옵션들이다 라고 써놨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김태진 유격수 기용. 그래서 저는 키움이
김희집을 보내고 김태진 선수가 유격수로 나오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속으로 아니 김태진을 유격수로 쓸 정도로 유격수 감이 없는데 김희집을 왜 보낸 거야? 김태진을 유격수 쓸 거면 보내지를 말았어야지.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근데 잘해. 얜 뭐지? 다 그때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김혜성 숏이에요. 김태진 세칸이고. 그게 그냥 순리잖아요. 그게 아닙디다. 자, 마지막으로 김혜성. 원래 이런 선수에 대해서는 멘트를 제가 안 달죠. 근데 김혜성님은 왜 달았느냐? 메이저리그를 가실 거니까.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키움에서 가장 바람직한 건 김혜성이 계속 2루에서 뛰는 거다. 그래야 김휘집을 유격수로 키우면서 내야의 사령관 짜임새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유격수 김휘집, 2루수 김혜성, 3루수 송성문, 1루 최주환을 그리면서 제가 뭐라고 해놨냐 하면 그림은 23시즌보다 무조건 좋을 것이다. 1루수 최주환, 2루수 김혜성, 3루 송성문, 유격수 김휘집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김혜성이 1에서 2루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확실히 23시즌 내야보다는 좋을 겁니다. 만약 선수들이 본인들의 역할, 실력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이 그림대로 간다면 키움 내야 절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 적어도 내야진 퍼포먼스는 24시즌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제가 프리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리뷰를 보실 겁니다. 최주환에 대한 기대치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변화 여부 아까 변화 없겠죠? 라고 했는데 넙! 아무도 예상 못했던 개막전서부터 루키 이재상으로 시작해서 김태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키움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뻔한 예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었던 김휘집 선수의 트레이드였습니다. 자, 그럼 먼저 디테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주환 선수입니다. 최주환 선수가 아까 쏘쏘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최주환 선수가 전성기 때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키움 팬 여러분들은 첫 번째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왜? 최주환 선수가 일정 수준 SSG서부터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 팬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셨던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24시즌 1루수 출장 현황이잖아요. 박주홍 선수는 외야수입니다. 근데 1루를 3경기에 나왔어요. 이원석 선수는 뭐 지명타자 3루수니까 1루 볼 수 있다. 송성문 이랬죠. 자, 그러면 이걸 어디랑 비교해보면 1루수 출전에 대한 최주환 선수의 역할이 엄청났구나라는 걸 비교해볼 수 있냐면 이게 23시즌 키움 히어로즈의 1루수 출장 현황입니다.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숫자적인 그러니까 최주환 선수가 퍼포먼스로 나타낸 것도 분명히 그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중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연 이 선수가 옴으로써 우리 팀의 특히 내야의 수비의 포지션 픽스가 얼마나 단단해졌느냐는 전 내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기간별 성적을 하나 보여드리면 전반기의 에버리지가 2할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3할로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최주환 선수의 임팩트는 전후반이 확 갈린 겁니다. 그래서 최주환 선수가 분명한 건 보시는 대로 두산 시절 전성기 때 찍었던 그런 숫자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타석에서의 기대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가 클러치 상황 필요할 때 이럴 때 해주는 역할이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루수 수비 그리고 1루수 픽스에 대한 내야에서의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만으로 플러스 알파가 그게 되면서 장기 계약에 또 성공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못마땅한 선수가 있어요. 이원석 선수입니다. 사실 못마땅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실망스럽다? 이원석 선수의 매력은 확률이 아닙니다. 에버리지가 아닙니다. 클러치 상황에서의 능력과 장타력인데 보시면 장타력이 여기가 2할 6푼대로 장타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홈런 개수도 작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클러치의 이원석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에버리지는 에버리지대로 다 떨어져 있고 장타율까지 떨어지고 이러면 사실은 이원석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합니다. 물론 부상도 있지만 이원석 선수가 어쨌든 저쨌든 최근 수년간 2017 시즌서부터 24 시즌까지 39경기 최소 경기 출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면
이원석 선수에 대한 값어치 이런 것들이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원석 선수에 대한 팀에서의 가치, 상대한테 주는 프레셔 이런 것들이 가뜩이나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24시즌을 기점으로 더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루의 강력한 주인공 후보는 누구? 이 사람은 이렇게 됐습니다. 3할 4푼에 더 웃긴 건 142경기 그리고 19개 홈런. 근데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스톨른 베이스 21도루. 그 얘기는 뭐야? 얘는 그냥 20-20이에요. 근데 저는 송성문 선수 작년에 터지는데 1도 안 놀랬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 선수인데 얘는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거 하나로 딱 끝내려고요. 이 친구에 대한 얘기는. 이게 2024 시즌 10개 팀 3루수 종합 WAR입니다. 김도영 스태티지 기준 8.32, 송성문 6.13, 그리고 최정, 문보, 허경민. 그럼 23 시즌을 한번 볼까요? 노시환, 최정, 문보경, 김도영, 황자이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친구는 수년간 언급했었죠. 가장 아쉬운 선수 중 한 명이라고. 이제 국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24 시즌은 김도영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의 대명사가 됐잖아요. 근데 송성문 선수도 김도영 선수의 그 화려함에 조금 뒤졌을 뿐, 만약에 김도영이 없었다면 저는 송성문 선수의 시즌이 24 시즌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훌륭했다. 이제는 이 친구는 리그를 대표하는 야수, 타자가 된 겁니다. 수비 잘합니다. 근데 3루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몸값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 유격수 넘버원은 김희집이다. 자, 이제 트레이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김희집 선수가 5월 말일날 트레이드가 됐거든요. 근데 김희집 선수의 트레이드가 4월 달까지 키움이 5할에서 -2로 잘 버티다가 5월 달에 급락을 했습니다. 팀 성적이. 그러면서 5월 달에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해 우리 포스트 시즌은 좀 힘들다라고 팀 내부적인 분위기가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또 팀이 가는 방향 자체가 얼마든지 선수는 키워서 좋은 선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증명했던 팀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 한두 명에 이끌려 다니는 팀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대에서 원하는 김희집 선수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우리 방향에 맞다면, 그리고 올해 성적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포스트 시즌을 갈 수 없다면 하자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트레이드라는 건 전 무조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건 김희집 선수가 개막하고 나서 유격수를 본 게 이지상 선수 부상 아니었으면 그때까지 특별한 상황 아니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왜? 만약에 아까도 언급했지만 김희집 선수가 개막 전서부터 누구나 당연히 생각했다라는 유격수 주전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키움 입장에서는 김희집 선수가 분명히 좋은 선수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인데 제 유격수로는 그랬기 때문에 보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김희집 선수를 키움에서 유격수 옵션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랬으면 못 보냈겠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얘네는 진짜 이성적이고 무서운 친구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김태진입니다. 김태진이 만능 열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만능 열쇠도 정도껏이지 저는 1, 3루 2루 외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뜬금없이 유격수 이거 왜? 여기 이재상, 김주영, 김병희, 고용우 전부 유격수 수비가 잘하고 가능하고 유격수를 주 포지션으로 갖고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아니라 김태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김혜성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아마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저는 타격만 딱 놓고 보면 에버리지. 저는 이정우보다 김혜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메이저 가서도. 근데 한 가지, 다저스에서 주전이 되려면 저 정도 타율은 아니더라도 2할 8푼 이상의 에버리지는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를 뛸 수가 있어요. 내야수가 만약에 레귤러로 2할 8푼을 친다 메이저에서 돈방석이 안 씁니다. 어쨌든 저는 메이저 가서도 본인의 야구만 하면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가 누구냐 하면 국가대표 포수. 근데 너무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키움은 작년에 개막전 딱 하고 2경기 만에 팀의 주전 포수이자 국가대표 포수를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주전 포수가 이탈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팀은
일단 울죠. 그리고 옆에서 이제 툭툭 지나가면서 뭐 남자 새끼가 그런 거 갖고 울고 그래. 누군가가 또 해주겠지. 그러면 이제 없는데 포수가? 그럼 어떻게 저쪽에 40 넘은 포수들, 은퇴한 포수들 다시 데리고 와.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팀은 2번 연속 이렇게 그런 포수들 데리고 사갖고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얘가 나타나요. 근데 웃긴 건 뭐냐 하면 이 팀에는 김재현이라는 아주 묵묵하고 성실한 포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어떤 팀이었어도 김재현 선수를 쓰지 2년 차인 아직 포지션이 투수할지 포수할지도 모르는 이 친구를 포수로 안 친다? 그런 미친 짓을 안 하고 못 합니다. 근데 야를 안 치더라고요. 더 쇼킹한 건 뭔지 아세요? 잘해.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도 1년차, 2년차 포수를 안 쳐서 국대를 만들어. 근데 걔가 부상으로 나가리가 되니까 2년차인 이 애기를 갖다가 또 안 쳐. 근데 얘가 홈런을 9개를 때리고 에버리지를 2할 오픈 7리까지 올립니다. 와, 진짜 키움은 뭘까? 그리고 야가 난리를 친과 동시에 김재현 선수까지 등장을 해서 6년에 10억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너무 잘 됐어요. 저는 저렇게 스타 선수가 아니어도 저렇게 꾸준하게 한 자리에서 본인의 롤을 잘 수행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김재현 선수가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영우입니다. 이 친구가 94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포지션을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키움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선수가 계속 나오냐? 가 아니고 키움처럼 과감하게 경쟁시키고 기용하면 어느 팀에나 이런 선수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특히 어느 팀은 그런 선수들이 2군에서 이 18개 거리고 있어요 지금. 이재상 루키 개막전.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너무 어려요. 고영우 선수하고 계속 경쟁할 겁니다. 근데 야도 참 깡다구 있게 부드럽게 수비합디다. 그 어린 친구가. 자, 지금서부터 이제 히어로즈의 24시즌 내 아파트 종합 스태티지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6위 했습니다. 6위.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NC가 1위를 했잖아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스태티지가 이제 개편을 하면서 좀 보정이 됐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키움이 6위보다는 조금 더 높여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삼성 꼴찌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3시즌은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23시즌은 키움이 꼴찌였습니다. 어쨌든 아까 알아봤던 것 중에 그림은 23시즌보다는 좋을 거다. 적어도 23시즌보다는 무조건 내야진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스태티지 기준의 보정값이 이해가 되는 수준이든 안 되는 수준이든 꼴찌에서 거기 기준으로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래서 키움 내야가 절대 만만치 않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해드렸는데 너무 만만치가 않아서 문제였죠. 여러분들께서는 송성문 선수의 내야에서의 발견 혹은 발전이 임팩트가 강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김건희 선수입니다. 김동원 선수 나가리 되고 나서 아이고 여긴 가뜩이나 메이드가 돼 있는 선수들이 적은데 어떡하냐 했는데 와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그래서 오히려 25시즌에는 그 어린 좋은 포수 2명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얼마나 더 무서울까. 그러니까 여기는 또 엄청나게 좋은 옵션을 그것도 포수 옵션 값비싼 옵션들만 뻥뻥 터져요. 여기는 대박입니다. 대박.